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우님, 그 화면 공유에서 저번 시간 숙제 보여주세요. 네, 네, 저번 시간 숙제가 네네. 스프링 4장까지 읽고 오는 거랑 그 네. 다음에 테스트 퍼스트랑 라이트 비셉 이거 알아오는 거였어요. 아, 네네. 그 테스트 쪽 같이 볼까요? 어, 아, 여기 테스트요? 아니요. 그 숙제 해오신 거 방금 아까 잘 적어오신 것 같은데. 아, 퍼스트, 이거 네. 네. 5장이랑 6장에 대한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이거는 네. 그 숙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아, 그 다른 책에서 네네. 읽어온 그 부록 그거였어요. 아, 네네. 요거 혹시 하나하나씩 다 지금 공부해 오신 거죠? 어, 5장이 퍼스트 이게 쪽. 그 스프링 책은 아닌데 다른 책에서 했던 건데 그 네네. 정리해 오긴 했어요. 아, 네네. 알아가 맞아요. 보기도 하고. 요 정리한 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음. 테스트는 소스 작성 시마다 검증을 돌리는데 이 속도가 왜 빨라야 될까요? 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네. 최대한 빨라야 된다고 음, 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거 말고. 네. 그래서 단위 테스트란 말이 나올 거예요. 단위. 네. 혹시 단위가, 여기 있네요. 작은 단위. 네. 단위가, 어, 왜 작아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 정확하게 예외 처리가 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팀 단위로 개발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도 여러 명이 짜겠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네, 자기가 짰던 거를 자기가 먼저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돌릴 때마다 테스트를 돌릴 때마다 남의 것까지 다 같이 돌리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늦어지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짠 부분만 테스트 코드를 돌려가지고 내가 빨리 확인해서 잘못 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왜 고립돼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그거는 그 외부 DB에서 에러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서버가 꺼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DB 값이 없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그 값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립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요거랑 연결되는 말이죠. 역등성이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네, 고립이 되어야만 아이고, 역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고립이 돼야 그러니까 코드의 그 의존도, 영향성, 어, 종속성이라죠. 네. 코드의 종속성이 적어져야 이 역등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네. 네. 혹시 그리고 이 고립이 왜 또 돼야 되는지 혹시 다른 이유도 아시나요? 어, 역등성 유지 제외하면은 네. 다로 음, 그 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밖에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인터페이스 만들어가지고 어, 그때 코드를 적게 하는 저번 시간 디자인 패턴이 뭐였죠? 그 코드를 수정을 적게 한다. 그래서 시도가 있을 때마다 템플릿 콜백, 템플릿 콜백이었나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었나? 잠시만요. 좀 네. 읽어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할 때. 네, 여기 있네요. 다른 하이 클래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얘도 어떻게 보면 고립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고립을 한다는 거는 역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면서 유지 보수를 위한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타 다른 부분의 코드 수정을 적게 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포를 적게 나가는 거죠. 코드 수정이 적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유지 보수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죠. 테스트 시, 그다음에 유지 보수 시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고립할 때. 네.
그리고 명등성은 왜 유지돼야 되죠? 테스트 코드 작성 시?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증 시에 만약에 다른 경우가 나오면은 이것을 검증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네, 항상 같은 맞아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네. 네네. 그거를 이제 코드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보통. 그래서 네. 역등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내가 짜는 코드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코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간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 어렵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스스로 검증한다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테스트 코드를 안 짜면은 이해가 안 돼,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자동화로만 유지되어야 된다고만 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입력이 없어야 된다. 네. 입, 입출력 할 때 그 입력이 네. 없고 빌드 시에 그냥 결과가 바로 딱 나올 수 있도록. 외부에 입력이 없고 자동화가 돼야 된다. 자동화. 음, 음, 이게 스스로 검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확장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내가 유저 API가 세 개가 있었어요. 네. 네 번째 기능이 추가됐어요. 뭐 이번에는 뭐 원래는 그냥 뭐 회원 추가, 회원 삭제, 그다음에 회원 조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상태 정보 변경이라는 테스트 API가 추가됨으로써 테스트 코드도 추가됐어요. 근데 상태 변경이라는 건 사실은 상태 조회가 이미 들어가고 수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특정 다른 값들이 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 코드들로 어 앞으로의 테스트 코드도 기존 코드에 이미 성공한 커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이제 회원 정보 변경되는 부분만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 조회하거나 수정한다 이런 API들은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미리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자동차에서 고장 난 부분만 교체하듯 테스트 코드도 스스로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부분 중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만 테스트해야 해도 된다. 요런 의미도 있거든요. 스스로 검증이란 말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개발되는 부분만 개발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혹시 이해되시나요? 스스로 확장됐기 때문에 다 짤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어, 지금 이해한 걸로는, 네. 그러니까 그 테스트 하려는 코드가 업데이트 시 테스트 코드도 호환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JIT 컴파일러처럼 이미 사용했던 것들은 저장되어 있다가 새로 추가된 것들만 다시 네네. 재검증한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검증이라는 게 확장된다는 개념이 왜 들어가냐면 스스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만 테스트 코드 작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저랑 테스트 코드 작성하실 거거든요. 그때 요 특징이 이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적시에 이 적시라는 말이 저희 GT 컴파일러도 공부했었죠. 같이 언급했었죠. 네. 그냥 그 GT 컴파일러의 적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필요시거든요. 아니 적시가 아니라 사실은 필요시입니다. 필요시. 필요시. 같은 말이에요. 네, 필요시에 그냥 언제든 역등성이 유지되고 빠르게 개발되고 고립되어 있으면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 어, 전체 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도 얘도 유지보수를 위한 코드거든요. 테스트 코드도 네. 유지보수 용이해지는 거예요. 이 조건들이 만족해야만. 테스트 코드가 막 한 1분, 2분 걸리던 게 갑자기 막 30분씩 걸리면은 그 시간에 개발하고 차라리 배포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더 빠르지. 테스트 코드가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공부하신 거죠. 목표치가 뭔지. 네. 목객체가 저번 시간에도 네. 언급됐었고, 여기서도 나오길래. 그렇죠, 그렇죠. 네. 음. 목표치는 DB에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상 상태를
유지하는 테스트 대상을 상태에 유지한 테스트 대상을 상태가 없게 만드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BICEP. 라이시랑 BICEP. 뭐 이거는 당연한 말이라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바운더리 컨디션. 네. 이 경계 조건이 코렉을 확인하자. 여기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아래에 써두긴 했는데, 코렉트는 아, 경계적, 네. 네네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어, 경계 경, 조건에 대한 거를 확인하자라는 거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네. 커렉트를 볼게요. 어, 네. 컴포 컨포먼스인가요? 어, 컨포먼스 맞나요? 컨포먼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은 검색해 그대로 볼까요? 받아오긴 했는데. 네. J J 유닛 코렉트가 아닌가? 잠시만요. 코렉트.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가 제 유니티라서. 아, J 유닛인데 제가 네. 아이고. 컨포먼스 맞네요. 네, 이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식이 맞는지. 그거죠. 이메일이라는 게 양식이 그 대상은 항상 이 골뱅이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제목이 있어야 되고 본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거 옵셔널이죠. 첨부 파일. 네. 네, 요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옵셔널. 그러니까 대상 메일에는 요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제목 우리 HTTP 그 헤더랑 바디 있는 것처럼 메일도 항상 제목과 본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값들이에요. 네. 네. 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테스트 대상에서는 이건 이메일은 이제 예시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테스트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양식을 지키는지 규칙이 있는 내용을 테스트할 때는 양식을 지키는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서를 반환하는지. 요거는 예시를 하나 들을 수 있나요? 예시가 그대로 솔트 같이, 그러니까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 가져올 때 정렬이 돼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은 이게 만약에 정렬이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봤어요. 네네. 음, 정확한 순서를 반환하지. 이런 거죠. 우리 네이버 쇼핑 실제 쓸 때 최저가 순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평점도 순, 아니면 오래된 순, 최신 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네. 그 게시물의 컨텐츠가 방금 제가 말하는 그 오더 정렬의 카테고리별로의 정확하게 오는지 그런 것들 테스트 코드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유효한 데이터의 경계 조건. 이것도 이건 제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 카테고리별로 할 때 또 카테고리 안에 또 이제 금액대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렬할 때. 네. 내가 10,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뭐 와이셔츠 살려고 한다. 근데 5만 1원짜리가 갑자기 걸려 있으면 안 되죠. 그 네. 레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에서. 음. 어떤 행위 이전에 필수적으로 가정돼야 할 것. 어, 요거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음, 필수적으로 가정돼야 하는 것. 이런 거죠. 회원가입을 해야만 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도 안 하고 갑자기 결제를 한다. 뭐 비회원 결제라는 게 있지만 우리 서비스는 비회원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주어진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계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아,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서버 말고 외부 서버랑 통신할 때 경계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환율 API. 우리 데이터는 글로벌 서비스라 우리 서비스는 글로벌 프로젝트라 결제를 원화 말고도 달러나 뭐 엔화로도 지원해 주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실시간 환율을 보통 오픈 API로 연동해가지고 결제를 처리하거든요. 네, 그때 실시간 API가 갑자기 다운됐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 연동한 플랜 정보가 유료 플랜인데 데이터를 다 썼다거나 할 때 값이 이렇게 와요. 네트워크 응답이 어 예외 코드가 뭐 200이 아니라 OK가 아니라 뭐 500대로 온다거나 아니면 널이 온다거나 아니면 빈값이 온다거나 등등이 올 때 그때 어떻게 정상적이지 않게 유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도 데이터가 오류 없이 예외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실패 케이스도 테스트하는 말이에요. 네. 네. 올바로 세기. 올바로 세기가 뭐죠? 아, 올바로 세기? 올바르게 색이, 아, 올바르게 세기. 이게 무슨 말이죠? 올바르게 세기. 그니까, 그, 개발자의 실수로 인한 그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봤어요. 네네. 음, 그리고 동시에 작업성이 필요할 때, 네, 요것도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예시 들어줄 수 있나요? 멀티스레드 음, 환경에서 그 카드 결제 시에 그 순서가 정확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계좌번호 입력하고 그 금액 입력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음, 결제를 먼저 송금이 됐는데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작업을 한 의도대로 되는지 음, 그걸 확인하는 네, 거라고 봤어요. 네, 정확합니다. 동시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동시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아까 전에 바운더리를 하다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럼 B를 다 한 거네요? 네. 역관계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요거는 어떤 말인가요? 어,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출력으로 10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10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검증을 네. 하라는 거라고 봤어요. 네. 역관계. 그 역관계. 혹시 그 예전에 수학 시간에 대우라는 관계 아시나요? 대우요? 그 집합 문제 풀 때 고등학교 수학 때 네. 대우 관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까먹은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지금 기억을 수학 수학의 정석에서 대우 관계 알고 잠깐 이렇게 엔터가 안 치지. 수수학이 정석이 아닌데. 네. 뭐 명제 나오면서 대우 이런 거 보시면은 P가 P일 때 Q인데 대우는 Q가 아닐 때 P도 아니다. 이걸 대우라고 하거든요. 네. 아, 이거를 언급한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이 역관계. 이거를, 대우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표현한 거거든요. 그 집합에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다 영역, 대우, 뭐, 이런 걸 다 하면 좋겠지만, 그 단위로 나누다 보면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허- 우리 서비스에서 허용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죠.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채팅을 할 수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채팅을, 아니죠. 반대죠. 자,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채팅할 수 있다. 그 반대는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채팅할 수 있는데, 우리 서비스가 만약에, 어, 채팅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구매자가 먼저 채팅을 해야만 판매자가 그걸 인지하고 채팅을 하는데, 역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시퀀스를 그리다 보면 이 관계에서 어떤 관계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어떤 관계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게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관계를 시퀀스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시퀀스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시퀀스를 언급해 보려는데
처리 순서 네. 정도라고 이해하고 그것은 있어요. 뭐냐면, 네. 시퀀스. 맞 이렇게 많은데 제가 예시가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아, 아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 지금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시퀀스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는 게 낫겠네요. 어, 왜 이슈가 없지? 아, 네. 이분이 작성하신 시퀀스는 지금 이게 뭔가 책 공유 사이트거든요. 이 서비스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이신데 이 사이트에서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로그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로그인이 성공되었을 때 북북DB라는 곳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데이터 정보를 가져와서 책 정보를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작성하려는 책에 대한 제목과 본문 내용이 정상적으로 요청이 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왔다면은 이제 다시 이 컨트롤 단에서 DB한테 다시 정상적으로 요청을 한 다음에 게시글이 정상적으로 성공됐을 때만 정상적인 프론트한테 글이 작성되었다고 데이터를 전달 주거든요. 이게 시퀀스예요. 네. 네. 그래서 시퀀스를 그려서 이 관계가 필요할 때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시퀀스를 미리 언급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크로스 체크.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크로스 체크. 이거는 뭐 자료 구조 바꿔가면서 필요시에 옵셔널하게 다른 자료 구조로 뭐 예를 들어서 성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리스트 쓰다가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 뭐 어레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중복을 허용하다가 중복이 필요 없어져가지고 그 셋으로 바꾼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말인 것 같네요. 맞나요? 어, 네. 음, 오류 조건을 강제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실패 조건도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예외 상황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미리 알거든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네. 음, 성능 조건. 아, 성능이 나왔는데 이건 또 이제 민감한 이슈거든요. 성능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능의 정의. 성능이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능이 혹시 뭔지 잘, 어, 아직 공부를 안 하셨죠? 네. 여기에 음, 써 있는 대로 데이터 처리 속도랑 그 메모리 음, 사용량? 맞아요.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데이터 속도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초당 처리하는 패킷이라 해요. 네. 이걸 영어로는 TPS거든요. TPS. 타임 퍼 세컨드. 그 다음에, 네. 메모리도, 메모리는, 메모리. 메모리는 이 초당 처리하는 패킷이 높아지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얘가 메모리가 뒷받침돼야만 컴퓨터가 OS가 스케줄링을 하면서 우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스레드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이 메모리를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작업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이 할당해줘야 우리가 회사가 뭐 요즘에 원격으로도 재택근무도 가능하지만 그 재택근무라는 것조차도 실제 그 컴퓨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전파도 나왔네요. 트랜지션 전파는 숙제였나요? 아니요. 그 어, 저번에 언급돼가지고 네, 그냥 네. 요거는 이제 스프링 책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수업을 여기서부터 할게요라고 말했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게 아마 테스트까지 하고 끝났던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아, 네네.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삼장 하면 되나요? 아, 여기다. 네. 네, 여기 있네요. 3장. 이건 숙제였고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따가 숙제도 있으면 숙제 내려드리고. 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신기하네. 아, 엔터를 쳐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음. 그러면 숙제가 아니라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네. 3장의 템플릿부터 시작. 자, 네, 좋습니다. 템플릿은 무엇인가요? 템플릿이란? 음, 메서드, 실행 간에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틀이라고 봤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네, 고정적인 틀. 혹시 어, C++ 개발하셨었죠? 네. 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C++에서 템플릿. 아, 네, 이 T 변수 혹시 기억나세요? 템플릿 T. 어, 그냥 타입, 아니, 네네. 그, 제네릭에서 타입 쪽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 그냥 맞아. 제네릭을, 자바가 있는데 왜 제 C++이 언급했는지 갑자기, 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제네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네릭이란 거는 타입을 컴파일 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런타임 시에 느슨하게 확인해서 우리 개발자한테 추상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줄 때, 제네릭을 통해서 런타임 시에 검증을 도와주는 행위거든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틀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방금 제네릭을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필요한 어,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틀이 필요한 이유는? 좀 이상해졌네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여러 번 사용할 경우에 코드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JDBC가 뭔지 저번 시간에 말했었죠. 1장에서. 일장이었, JSP였나? 아, 맞아요. JSP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 JSP 했구나. 네. 네. 음, 템플릿 메소드 패턴. 이것도 복습 겸 한 번 더 언급해 볼까요? 여기 뭐였죠? 네. 잠깐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상위 클래스의 공통적인 부분을 담아두고, 어, 오버라이딩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위 클래스의 추상화된 메서드를 정의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어서 젤라 패턴도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전략 벡터는 전략 컨텍스트, 클라이언트, 그리고 전략 객체로 나눌 수 있고, 객체에서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여러 가지의 클래스들이 있으며, 클라이언트에서 전략 컨텍스트의 파라미터로 전략 객체들을 받아와 변경하는 것? 네. 네, 네. 그냥 네. OCP 원칙을 준수하는 거라고 할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스프링의 예시도 나온 것 같은데 전략 컨텍스트.
컨텍스트랑 클라이언트 객체. 요게 이제 스프링에서 전략 패턴을 차용한 예시거든요. 네. 스프링에서 사용한 예시가 이제 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스프링은 어떻게 OCP를 지켜 지킨 거죠. OCP를 지켰는데 네. 이 컨텍스트랑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맞나? 잠시만요. 컨텍스트랑 여기 있네요. 클라이언트랑 컨텍스트를 분리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분리한 게 전략 패턴인 건 맞는데 네. 분리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어, 유지 보수성이 증가하는 어, 게 가장 크다고 네, 생각해요. 네, 클라이언트는 그 선- 전략 객체를 받아, 받아와서, 아니, 원하는 전략 객체를 호출하면 되고,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내용 안에, 어, 클라이언트에게 받아온 파라미터로 그에 맞는 행동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시켰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JDBC도 이제 패턴을 통해서 어, 스프링에서 이제 연동할 때 네. 전략 패턴을 적용했거든요. 이 부분 전략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JDBC가 질문을 끝까지 할게요. 적용시켰는데 해당 패턴의 형태, 구체적인 형태. JDBC가 어떻게 전략 패턴을 적용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JDBC는 어댑터 패턴을 적용하여 DB와 컨테이너와 DB를 연동을 하는데 만약 DB가 변한다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음, 일일이라고 하기엔 좀 네네. 그 편하게 그냥 아, 좀 어색하더라도 그냥 아시는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또 수정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네, 마세요. 어, 개발자가 직접 하나하나씩 변경한다. 이거 자체가 수정이 확장에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JDBC 전략 패턴이고, 전략 패턴을 통해 DB에 맞는 접근을 하기 위해 전략 패턴을 적용했다인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DB가 변할 때마다 변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변한다는 아니, DB가 변한다는 건 이 말이 빠졌네요. DB를 연동하는 방식. DB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네, 네. DB 네. DB가 변하면 DB를 사용하는 DB를 사용할 때 이제 JDBC라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였을 거예요. 네,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커넥션을 맺고 잠깐만 좀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자 1번 연결한다. 2번 같은 말이네요. 네, 연결하고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여 실행하고 4번 쿼리를 아, 그러니까 요청한 데이터를 응답받고 5번 이게 연결한다는 거는 이제 연결 객체를 통해 커넥션을 맺고 사용한 커넥션 커넥션 객체를 반납하고 이 다섯 개거든요.
네, 근데 DB가 변하면 그러면은 이 3번, 4번 제외 3번, 4번 제외하고는 방식이 다 바뀌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MySQL 하던 거는 MySQL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고 오라클이면 오라클, 뭐 몽고DB 이렇게 이게 DB마다 쿼리 방식도 다르고 커넥션을 맺는 방식도 달라요. 네, 근데 템플릿화 해놓지 않으면 그럼 DB가 바뀔 때마다 1, 2, 5번을 계속 바꿔놔야 되는 거죠, 코드를. if else로. 네, 그래서 템플릿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변하지 않다는 거는 1번, 2번, 5번은 어떤 DB건 항상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템플릿화 해놓으면 1, 2, 5번에 대한 코드를 개발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이 이미 분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3번, 4번만 개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어, OCP 어디 갔죠? OCP. 그, 말씀 안 하셨나 보네. 좀 더 위에 아, 네. 있어요. 전략 패턴 적용했을 아, 때. 네네네. 그래서 어, 여기도 똑같아요. 클라이언트랑 컨텍스트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우리는 객체의 생명 주기를 컨테이너한테 위임하는 거죠. 프레임워크한테 위임하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여기서도 전략인 거예요. 네, 우리 여기서 전략은 3번, 4번만 우리가 개발하자가 전략이에요. 3번, 4번만 우리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템플릿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쓰자. 그래서 전략입니다. 네, 네. 이해하셨죠? 네, DI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고 네, 템플릿 콜백 패턴도 아시고 네. 아, 이 JDBC에서의 템플릿 콜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책에서? JDBC 템플릿이요? JDBC 콘텍스트에 적용된 템플릿 콜백. 아,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 템플릿 같은 경우에 그대로 컨텍스트에 넘겨 프레임워크에서 사용. 폴백 같은 경우에는 그,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여, 음, 음, 클라이언트에서 컨텍스트에 넘기는 것이었어요. 네네네. 넘기는 것인데 실제 상황 잠시만요. 이걸 예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잠시만요. 다 제가 들었던 거구나. 다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거구나. JDBC 콘텍스트에 적용된 템플릿 콜백은 어떤 내용이냐면 JDBC 콘텍스트 워크 위드 스테이트먼트 스트레지 어, 보시면 얘는 지금 어, 익명 클래스로 네. 익명 클래스가 맞나? 잠시만요. 음, 혹시 JDBC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템플릿 안에서도 이제 JDBC 콘텍스트는 네, 템플릿 콜백 패턴을 사용한다. 그거에 대한 예제를 확실하게 언급하고 싶었었던 거였어요. 네, 네, 템플릿 콜백을 어떻게 실시 예시로 스프링은 적용시키고 있는지 아, 그겁니다. 네. 이 JDBC 콘텍스트라는 건 결국에는 JDBC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연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연결 객체를 주입받아가지고 생성자 주입을 주입받아가지고 실제 애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1, 2, 3, 4, 5번 중에서 실행하는 단계거든요. 3번. 작성 네, 후에 실행한다. 근데 실행할 때 메서드가 여기 보시면 익명으로 돼요. 여기가 이제 람다식으로 스테이 스테이트먼트 스트레지 얘는 이제 람다식의 클래스 타입인데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 C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자기가 지은 거예요. 이게 익명 클래스예요. 네, 이 안에서 실행을 한다. 얘는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요청하고 실행하는 부분 3번이에요, 3번. 그때 람다식을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애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애들만 주면 되지 이 실행하는 부분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 똑같아요. 운전대에서 우리가 운전대만 그냥 몇 각도 틀리는 것만 알면 되지 엔진까지 다 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네, 얘가 운전대고요. 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시지 콜백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알면 된다. 해서 내부에서는 익명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는 캡슐화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보이게 요청하는 데이터만 알게 하는 게 템플릿 콜백 패턴을 적용시켜 놨네요. JDBC 콘텍스트는. 네. 네. 이걸 언급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또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좀 이해를 또 높이자. 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JDBC 템플릿이라는 게 실제 객체가 있는데 얘는 네, 이제 쿼리문을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쿼리문을 만든다. 쿼리문을 만들고 실행한다. 어. 그때 나오는 키워드들이 업데이트, 쿼리 포 인트, 쿼리 포 오브젝트. 이게 실행하는 메서드들이에요. 네, 네. 뭐 이거는 또 이제 실제 토익 프로젝트 때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법 방법들이에요. 사용 방법들. 네, 그래서 템플릿을 쓰자. 템플릿 써야만 우리는 OCP도 지킬 수 있고 확장성도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확장성을 생각하면 개발해야 유지보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 네, 예시로는 JDBC 템플릿에는 이렇게 보통은 1번부터 5번까지 시퀀스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들 1, 2, 5번을 템플릿에다가 위임시켜 놓고서 우리는 3, 4번의 비즈니스 로직을 집중할 수 있게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차용하자라는 의미입니다. 3장은. 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었나요? 3장에서? 아니요,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4장도 읽어오셨죠? 네, 4장 나가겠습니다. 4장 예외. 이 4장 예외는 사실은 우리는 자바의 신에서 예외 코드가 뭔지, 그다음에 오류가 뭔지, 런타임 익셉션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치만 여기서 이제 스프링에서의 예외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자바는 말 그대로 언어 단에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고 얘는 이제 프레임워크 단에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복습 겸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예외란 무엇일까요? 어, 프로그램 실행 시 개발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게요. 네. 음, 그러면 오류랑 예외의 차이는? 일단 오류는 런타임 시 런타임 중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오버플로우, 뭐 스레드 데드 이런 상태였고, 예외는 런타임 중에 회피 복구 전환을 사용하여 네. 런타임을 어,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방식 말씀해 주셨는데 예외 복구, 회피, 전환 요거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잠시만요. 각각의 정의 특징 예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복구 먼저. 네. 복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외 기본적으로 캐치나 아니면 스로우를 해서 사용하고 예외 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외 예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 예외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네네. 이거는 좀 아까 홈페이지에서 어떤 글을 클릭했는데 이게 삭제가 됐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예외 처리가 돼서 이전의 페이지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이거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어떤 걸 삭제했는데 삭제됐다가 예외 삭제가 됐다는 거는 이미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 그 게시판 글을 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은 그 글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미 삭제돼가지고 못 보여주는 경우에 다시 기본적인 게시판 음,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 네. 그런 것 아, 같아가지고. 요건 조금 예시가 좀 잘못됐는데 네, 복구라는 건 이런 거죠. 방금 여기까지 이걸로 이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삭제가 홈페이지에서 어떤 글을 클릭해서 이게 삭제가 하려는 게 아니었네요. 삭제로 봤어가지고 네,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삭제를 하려고 했어요. 삭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삭제하려고 삭제 버튼을 클릭했다. 근데 하필 해당 시간에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DB 데이터베이스 타임아웃이 났다. 복구는 그래서 너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게 처리했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정 정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타임아웃이에요. 네, 사정일 때 유저의 요청을 한 번 더, n 번 더. 영어 한 번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네, n 번 더. n번이라고 한 번 이상입니다. 네, 한 번 이상. n번 더, 실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구예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클릭했는데 예외 처리를 해서 너 지금 잘못 없는 페이지 들어갔어 해서 그냥 이전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킨다는 말인 거죠. 네, 이건 복구가 아니고 그냥 예외 페이지를 프론트에서 보여주는 예시예요. 예외 상황을 프론트에서 처리. 그러니까 이건 복구는 아니죠. 그냥 유저의 편의성을 위해서 페이지를 다시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삭제된 거를 조회하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너 지금 잘못 접근했으니까 너 선택하기 이전으로 돌려줄게. 이 돌려준다라는 게 복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돌려준다라는 건 프론트 단에서 복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를 복구한 거지 데이터를 복구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백단에서의 어 복구를 보통 말하는데 그때 얘는 사실 데이터는 그대로예요. 다시 똑같이 클릭했을 때 또 프론트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삭제 버튼을 클릭했다가 삭제가 안 됐어. 근데 복구 처리 때문에 삭제가 됐네. 그럼 이제 액션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이게 복구입니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요,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회피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호출한 상위 메서드로 예외를 넘기는 것이라고 봤어요. 음, 이게 정의자 예시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피는, 네. 그러면 상위 메소드를 왜 넘기나요? 어, 네. 말 그대로 그냥 회피하기 네. 위해서, 음, 네. 그러니까 그 임시 방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왜 넘기냐면, 이런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외 상황은 크리티컬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임에서 버그가 발생해도 그냥 버그가 아니게 인정해주는,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신다고 하셨죠? 네, 사실 물탈 뭉치기는 버그거든요. 원래 되면 안 돼요. 근데 네,
그냥 개발자들이 이걸로 컨텐츠화했네. 그냥 버그가 아닌 걸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그냥 회피했을 거야 분명히.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 경계 조건은 이제 기획하기 나름이겠지만 경계 조건에 따라서 경계의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문에서 이제 스로우를 하기 전에 경계 조건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녀석들은 그냥 아무것도 정상 그냥 요청이라 생각하고 개발하자가 회피예요. 네. 방금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회피. 네. 전환은 언제 필요한가요? 전환은 무엇인가요? 어, 예외 상황을, 예외 상황에 클래스가, exception 클래스가 있는데, C, 네. 클래스에 상위 클래스로 합쳐서 넘기거나 아니면 하위 클래스로 해당 예외의 하위 클래스로 분할하여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합치거나 분할을 해서 분할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이유는 합치거나 분할해서 특정한 예외를 그 복구시킬 수 있다? 어, 이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분할했을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DB에서 중복된 아이디라서 예외가 발생했을 시 이거를 SQL 리셉션이 아니라 그 줄, duplicated 네, 네. DUPL 시, C CA 네 맞아요. 네. D까지 네. duplicated 이가 예외를 바뀌었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어, 그 분할하여 해당 예외 처리를 확인 정확하게 네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HTTP 그 메서드로 따지면 다 500으로 오면 야 이것도 500이고 저것도 500인데 뭐가 다른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1, 502, 503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땐 내가 뭐 데이터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안 보냈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오류가 났네 아니면 게이트웨이 서버 오류가 났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오류를 알아야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端에서 정상적인 분기 처리를 위해서 예외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이 아니라 전환 맞죠? 네, 맞습니다.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건 정확한 오류를 리턴, 그다음에 정확한 예외 상황을 로깅, 정확한 예외 상황.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로깅도 정확하게 해야만, 왜냐면 정확하게 안 하고 모든 스택 트레이스를 다 찍어버리면 로그로 그러면 네, 이제 조회하기도 빡세요.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오래 나가지고 내가 지금 로그 보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려고 했더니 너무 로그가 많이 찍혀 있는 거죠. 애매한 로그들이 다 네, 500으로 찍혀 있네. 그래서 이 오류랑 이 오류랑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정확한 오류를 찾기 위해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데 트러블 슈팅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네, 네, 좋습니다. 아까 SQL 이집션이 나왔는데 그럼 아까 여기서 이어서 말해볼까요? SQL 이집션에서 디플리케이트 이집션도 있었고 네, 이거를 이제 어 복구 예시랑 회피 예시 아이고 복구 회피 전환은 말씀 주셨네요. 복구랑 회피만 말씀 주세요. SQL 이집션에서는 언제 복구하고 언제 회피할까요? 이건 네, 책에서 나왔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읽었던 것 같긴 해가지고 네네 네. 파일을 읽어올 때 해당 파일이 없을 시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복구는. 네.
회피는 언제일까요? 회피는, 회피는 아마 안 나왔던 것 음,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저도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네, 검색하겠습니다. 네, 어, 회피 예시라고 할 만한 예외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호출한 쪽으로 던진다. 이건 전환인데? 아, 이것도 회피예요. 자, 네, 그러니까 그냥 던지기만, 야,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던지는 거고, 얘는 전환은, 야, 이거 그거 잘못됐어. 그 예외는 더 구체적으로 변환해서 해야 돼. 코드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전환이네요. 듀플리케이트로. 네, 근데 회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트라이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예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더 상위로 스로우 해버리겠다. 스로우 2. 입세션을 던져서 상위, 상위, 그러니까 호출한 곳으로, 어, 코드, 취한 곳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호출한 곳으로 넘긴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처리 안 하는 게 회피입니다. 않고, 호출한 곳을 넘긴다. 이게 회피입니다. 스로이를 통해서, 문법을 통해서, 네. 이 회피입니다. 네, 네. 말 그대로 피한 거죠, 얘는. 이 부분에서 피할게. 이 부분에서 왜 피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회피였지? 크리티컬하지 않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모든 상황은 크리티컬하지 않아서,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실제 테스트, 아까 전에 제가 모든 관계를 다 사실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요구 상황에서 꼭 필요한 관계들은 회피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때는 전화를 한다거나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해하신 것 같네요, 확실하게. 네. 끝입니다. 네. 숙제를 내어드리면 되겠네요. 저희가 목요일 날 보니까 오늘도 있네요. 1, 2, 3, 4, 5. 6일이나 있네요. 네. 6일이면 스프링 1번 5장부터 네, 5장이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 레벨이 나오거든요. 네. 5장을 한 이틀이라 생각하고 6장도 어렵습니다. 6장은 진짜 어렵거든요. 6장은 이제 AOP. 우리가 스프링을 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스프링 삼각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프링 트라이앵글? 네, 포조 그 관점 지향 맞아요, 프로그래밍. 맞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AOP가 나오는데, 스프링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네, 얘는, 어, 그냥 얘를 동작시키는 방식과 사용하는 방법과, 왜 써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5장, 6장이 다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틀. 4일이라 할게요. 4일. 네. 어, 7장은 XML 부분 다 읽지 마세요. 네, 7장은, 7장은 그냥 기타 정보들, 부가 정보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스프링을, 동작시키는 부가 정보들. 네. 음, 인데, 빈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다음에 얘는 대역을 분리하는지, 그다음에 메타 정보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런 정보들인데, 7장까지 읽으시면 되겠네요. 7장까지 네. 읽어오면 딱 한 5일 정도 하고, 1일은 한 복습이나 뭐 정리할 겸, 네. 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고, 이렇게 숙제가 또 생각이 나지 않죠? 잠시만요. 저번 시간에 그 피드백 드린 건 다 수정해 오셨나요? 그 저번에 그 링크 올렸던 거는
네. 끝냈었고, 그 다음에 네네. 아, 어제, 어제 아, 맞아요. 제가 늦게 드렸죠. 그 뭐였지? 네. 사실 어제 좀 그 행사 있어가지고 좀 아, 네네네. 놀아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피드백 드린, 블로그, 반영해오기. 그리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빠뜨린 것 같지, 잠시만요. 디자인 패턴 책도 읽었었죠, 저희가? 아, 언급을 했었죠, 디자인 패턴. 네, 개구리 네네. 책에서 음, 스크린 쪽 나갔고. 아,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 이제 토비 스프링 이제 1권 거의 다 끝나고 이제 2권만 남았는데 네, 앞으로 토이 프로젝트 진행할 건데 네, 토이 프로젝트 진행 만들고 싶은 도메인만 정해오세요. 예, 이런 거죠. 나는 게임 쪽을 백엔드로 가고 싶어. 아니야, 커머스 쪽 가고 싶어. 아니면 금융 가고 싶어. 네, 그래서 도메인 생각하고 그 도메인에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의 아키텍처, 이거는 그냥 네, 도메인만 정해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어서 말해볼게요. 네, 네, 도메인 정해오기. 도메인 정해오기예요. 네, 세 가지 숙제입니다. 게임, 금융, 커머스, 채팅 이런 것도 있겠죠. 점점점.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었을 때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그 에러 코드 매핑을 XML로 하던데, 네네네. 이거 그 XML을 잘 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에러 코드 매핑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노테이션으로 할 수 있나요? 음, 어, 에러 코드 매핑은 보통 입셉션 핸들러에서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입셉션 핸들러.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네. 입셉션 핸들러라는 곳에서 어, 여기서 이제 문법들이 있는데 예제 코드랑 같이 보시죠. 네, 여기서 만약에 널 포인트 입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 입셉션 핸들러를 태우거든요. 태운다는 말은 여기를 타요, 코드가. 네, 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트라이 캐치문에서 캐치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캐치문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예외의 상태를 이셉션이 발생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폰스를 만들거든요. 리스폰스를 만들 때 이 이셉션에 있는 메시지를 파싱해가지고 이 상황을 알아가지고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회신합니다. 그러니까 네, XML이 아닌 거죠. 네, 한마디로. 네, 네, 아시겠죠? 네. 또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예외 어, 복구 같은 경우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거 뒤로 돌아가기 할 때 그때 스택을 사용해서 리드 원도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미 들어간 글이고 이거를 뒤로 가기 하고 앞으로 가기 하면은 이게 그다음 이 사이에 삭제가 되고 이렇게 삭제가 되면 앞으로 갔을 때 이게 그 삭제된 글이라고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들어간 글이 무슨 말이죠? 이미 들어간 글? 아, 그러니까 조회를 한 글? 네, 네. 이미 이 상태의 글에서 뒤로 가기를 했다가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앞으로 가기 전에. 네네네. 아, 그럼 네. 이해했어요. 네네.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삭제된 글이어가지고 이게 다시 뒤로 가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그 뒤에 네네네. 페이지로. 네네네. 이거를 그 웹 브라우저가 관리하는지 아니면은 서버 개발자가 관리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건 서버 개발자가 관리 안 하죠. 아, 웹브라우저가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웹 프론트가 관리하죠. 웹 프론트. 아, 웹브라우저가 웹 프론트예요. 프론트가 관리하는 거죠. 프론트에서 이제, 어, 관리한다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요청을 처리하는데 데이터가 없을 때는 분기 처리한 거죠. 그러면은 그 세션 단위에서 그
페이지 기록 같은 거를 따로 아니요? 저장을 안 하나요? 저장 안 하죠. 그냥 내가 지금 정보가 가려고 했는데 이 정보가 내가 백단 서버한테 요청했더니 없대. 그러면 없는 페이지 보여줄게라는 거죠. 또는 리다이렉트 시킬게. 아, 네. 세션에다 모든 걸 다 넣지는 않습니다. 아, 중요한 정보만 넣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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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저걸 다 세션에 넣는다고 하면은 글이 100만 개면 100만 개 다 넣어야 되나 세션에? 세션이 되게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을 텐데 100만 개 게시글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어, 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네. 게,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 자체가 그 동적 페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관리하는지, 그게,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이게. 음, 그래서, 동적 페이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JSP 배웠을 때 음, 서버 개발자는 JSP를 사용해서 동적 페이지를 관리한다라고 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서버 개발자는 프론트를 우선 만듭니다. 근데 JSP는 프론트 개발자가 만드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그걸 배운 이유는 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지 우리가 그걸 개발할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얘는 복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 네. 복구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데이터의 유저 요청이 한 번 했을 때 유저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또 한 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백단 서버가 한 번 더 네. 알아서. 네, 네. 그게 복구예요. 네. 얘는 지금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삭제한 게 아니라 남이 삭제한 거를 프롬프트에서 지금 예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외 상황이 생겨가지고 없는 페이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삭제했다라는 페이지를 보여줄 거라든지 이게 분기 처리한 거죠. 프론트에서. 그 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션이 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세션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네. 나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이거 뒤로 가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네. 아, 이것 때문에 좀 어, 헷갈렸어요. 이 쿠키 아니면 세션 아, 쪽에다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그 정보는 남아있다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는 프로토가 관리를 하겠죠. 스택에서. 어, 그러니까 서버 개발자가 관리하지 않는 거죠. XX 관리하지 않는다. 네. 혹시 부족한가요, 답변이? 아니요. 네, 완전 이해됐어요. 네, 네. 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숙제를 일부러 많이 내어드렸거든요. 네, 이 스프링이 좀 빡셀 텐데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는 확실히. 그래서 네, 그냥 질문을 미리 어, 직접 하셔도 되고요. 모아 오셔도 되고요. 네, 질문을 작성해 오기. 이게 숙제네. 네, 부가 숙제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번부터 이제 어려워요. 이제 스프링이 왜 어려운지 진짜 아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세 가지 해오셔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건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